우리는 나의 기량에 대해서, 나의 역량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충분하게 많은 연습량의 확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습의 중요성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스타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마이클 조단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단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농구 선수로서 아주 탁월한 기량을 가진 선수이지요. 그런데 그와 관계된 자료를 확인한 과정 속에서 그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야구 선수였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야구 선수로 시작하고 싶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야구부로부터 당신은 야구에 적성이 맞지 않으니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하네요. 우리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농구를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의 농구부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농구 코치 감독이 기량 테스트 해보더니 너는 농구 선수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불합격해서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이클 조단은 농구에 매우 관심이 높아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 농구부들이 연습하는 코트에 가서 계속 구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 공을 만지고 같이 그곳에 어울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마이클 조단은 환영받지 못했었죠. 그러나 그가 1년 동안 계속 농구 코트를 떠나지 않고 선수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2학년 그 나이쯤 했을 때 농구팀에 편입돼서 농구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놀라운 게 생겼습니다. 연습벌레예요. 그는 연습이 끝나고 나면 모든 동료 선수들이 집에 귀가할 때 그는 귀가하지 않고 계속 농구 코트 밑에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연습을 좀 쉬었다 하지 그래? 왜 쉬지 않고 계속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왜 지치지 않는데 왜 쉬어야 돼요? 쉰다는 것은 지쳐야 쉬는 거잖아요. 제가 안 지치는데 왜 쉬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는 다른 모든 선수들보다 연습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연습벌레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듬어졌죠. 그가 고등학교 시절 농구팀에 들어갈 때는 그의 전문성에 대해서 또 탁월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그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같은 고등학교 농구 선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그는 대학교 입학하면서 농구팀으로 또 주특기라 할까요? 농구에 기량 있는 선수로서 채용이 되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교 4년 동안 농구팀에 소속되어서 대학 농구를 잘 연습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학년 때 같은 농구 선수들과 기량을 비교 테스트했는데 기량이 좋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상대평가에서요. 그렇지만 그의 별명, 연습벌레라는 그 별명은 유효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남보다 연습을 몇 배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의 기량은 다른 선수들과 같아지기 시작했고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 내에서 농구 선수들에서는 가장 기량이 탁월한 것으로, 출중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올림픽이 있었고 미국 각 대학으로부터 이렇게 농구 잘하는 선수를 뽑는 과정 속에서 마이클 조단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농구단에 사람 수가 많이 있었겠죠. 수십 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국가대표 선수를 관리하는 코치가 기량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단의 기량은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는 거죠. 전체 등수를 볼 때 가장 최하위에 관계된 낮은 수준의 기량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량 테스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평가할 때마다 마이클 조단의 기량은 등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선 경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이클 조단의 기량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그가 본선에서 드디어 준결승에 올라가고 하는 무렵에 되었을 때 그의 기량은 탑 1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클 조단이 대학교 4학년 때 올림픽 대회에 나와서 미국 대표팀은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그 금메달 따는데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선수가 마이클 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당연히 프로 농구팀에 입단을 하게 되었죠. 금메달을 딴 선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부터 인기 있었고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신상도 받았고 MVP도 되고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프로농구 선수에 대해서 기량이 최고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영광에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누구에게 감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대학 시절 저의 코치 감독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마이클 조단을 대학에 가서 그 선수를 코치와 감독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했죠. 한 30분 정도 면담이 끝나고 나서 마이클 조단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코치 감독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무엇라고 말하던가요? 뭘 질문했나요? 그리고 어떤 소감을 말했습니까? 그가 최고의 선수가 되어서 어떤 감사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마이클 조단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보다 농구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코치 감독이 덕담을 했습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잖아. 너 최고의 선수잖아. 너보다 잘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 등등의 격려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이클 조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습 외에는 방법이 없겠지요. 저 연습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는 많은 사람들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살펴본 결과 마이클 조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연습의 중요성입니다.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일이라도요. 우리가 잘하고 싶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연습을 많이 하고 반복을 많이 하게 되면 쉬워지고 간단해지고 유능해지고 잘할 수 있게 되고 탁월해진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 일을 하는 과정도 또 내가 일을 선택해서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나의 기량에 대해서 나의 역량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이클 조단의 예를 생각하면서 충분하게 많은 연습량의 확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친 듯이 그 일에 몰두해서 충분한 기량의 연습이 반복이 되었을 때 탁월해진다는 것이 자연의 순리의 법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붓글씨를 공부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에게 붓글씨를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연습량이 적어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습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습의 축적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또 이를 탁월하게 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기록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Write down, 써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머리가 흥크러져서 도저히 가닥을 잡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빙긋 웃으면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5만 가지를 한번 종이에다가 기록해 보세요. 과연 5만 가지는 안 될 거고 몇백 가지가 될지 궁금하네요. 그는 빙긋 웃으면서 백지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생각 머릿속에 있는 그 고민거리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50건 기록했을까요? 그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멈췄습니다. 제가 옆에서 한마디 했지요. 아니 5만 가지라든지 이게 100개도 안 되네요. 왜 이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빙긋 웃으면서 글쎄요, 이거 전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50여 가지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대책도 생각해보고 하는 속에서 머리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Write down, 기록하는 것. 문제 해결 기법 중에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머리의 생각, 기록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자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썼던 일기장이 너무 신기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생각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미래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항목이 많았습니다. 무려 40가지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는 과정 속에서 다음 같은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길이 40년 전에 기록했던 내용과 모든 것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 달라졌었죠. 코스가 달라졌었죠. 제가 원해 선택했던 게 허락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제가 40년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오늘의 제가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록한 걸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록한 대로 살고 있고 기록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쓰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미래를, 방향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인사이트, 통찰력, 통밥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기록하는 것이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해결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사실 기록 문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친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제가 만났던 선진국의 많은 분들, 보고 싶고 또 모방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많은 분들은 기록을 특별히 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록을 잘하기 위해서 또 계획적인 인생과 삶을 위해서 플래너 등등 해가지고 계획서들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연간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체크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칼럼을 써달라고 요청하면요 별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금방 쓸 수 있어요. 놀랍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40년 동안요 매일같이 칼럼과 글을 써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드디어 선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익숙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은 우리 모두를 성공하고 성장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과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생각나는 모든 것,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특별히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에 과감하게 도전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위인전을 읽는 과정 속에서 링컨 대통령에 대한 자료를 읽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실패를 정말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있었고 집념이 있었고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더니 결국은 그런 모든 실패를 다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링컨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최고의 수준에 있는 모든 분들 과거의 경험 가운데 무수한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오늘까지 오는 과정 속에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수십 배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디딤돌 속에서 실패의 추억 속에서 오늘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 처음 하는 것, 반드시 실패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실패는 우리에게 필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회사에 개선한 내용을 봤더니 정말 멋있게 잘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빙긋 웃으면서 이거 한 200번 고쳤을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대충 만들었는데 되는 것 같았지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보완해서 한 200번 고쳤더니 이제 이렇게 쓸모있는 물건이 됐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잘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될까 겁이 나서 시도조차 못하잖아요. 그러나 실패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 겪지 않고서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자랑스럽게 업적을 내고 있고 성과를 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실패의 과정을 무한대로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어느 중소기업을 방문했더니 그 회사의 정문에 그리고 본관 건물에 그리고 복도에 큰 글씨로 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실패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격려합니다. 저는 경영자에게 물어봤죠. 왜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실패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응원하고 지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실패라고 하는 것을 과정상으로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실패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도전하는데 주춤거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도전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